자, 그러면 다음 종목 가볼게요. 이번에 또 증권 통통에서 들어온 종목이 있는데, 자, A스토리 살펴보겠습니다. 자, A스토리의 매수 가격부터 볼게요. 자, 매수 가격이 38,000원이에요. 비중은 25%시고, 자, A스토리 최근 들어서요, 주가 많이 올라왔습니다. 이 좀 드라마 만드는 회사죠. 자, 이 종목, 주가가 요즘에 좀 최근 콘텐츠주들의 활약이 워낙에 좀 있었기 때문에 주가 올라왔는데, 문제는 오늘 하루 만에 10%가 넘게 내려갔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도 오늘 10% 넘게 빠졌어요. 왜 그런 거죠?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라고 문의를 주셨거든요. 자, 일단 뭐 매수 가격이 38,000원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익을 보는 구간이긴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. 자, 김민준 전문가님, A스토리입니다. 자, 이 종목 잘 가다가 주가 하루 만에 많이 내려왔습니다. 이제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한가요?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달리는 말에 올라탈 때는 역시나 매매 관점이지 않습니까? 이제 그렇죠. 매매 관점. 한 2달 정도 넘은 것 같아요. 지금 매매 안 되는 시점입니다. 매매가 안 되는 시점이고, 이제 매매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시장의 하락장으로 가게 되면 테마단들이 좀 춤을 추거든요. 그러면 이제 거기로 수급이 가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거기에 가서 흔히 말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선취를 해놨던 사람들이거든요. 예. 결국은 이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사람들은 좀 기대 수익이 적지 않겠습니까? 뭐 5%에서 한 10% 네. 이 사이. 그럼 시청자님 보시면 38,000원에 진입하셨으니까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이 주가가. 그러면 이제 매도 시점. 그래서 늘 말씀드린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. 예술이다. 어렵지 않습니까? 매도 시점. 욕심을 안 냈어야 되는데 내가 종목에 접근을 할 때 일단 섹터를 뽑고 종목을 선정하기 전에 예. 내가 지금 이 접근하는 방식이 단타 단기인지 내가 약간 투자 관점인지 뭐 중장기 스윙인지 이거 구분하셔야 되거든요. 시장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. 네. 수익이 지금 10% 넘게 나셨었어요. 근데 안 팔고 오늘 급락으로 가니까. 그러면 왜 종목이 떴냐? A스토리. 영상 콘텐츠, K 콘텐츠에 대한 재평가지 않습니까? 예. 오징어 게임에 따른. 그러면 A스토리가 직접적인 연관이 전혀 없죠. 그렇죠. 직접적 연관이 있는 건 쇼박스죠. 네. 어떻게 따지면. 뭐 그 외에 뭐 덱스터라든지 유라든지 뭐 K 콘텐츠가 재부각되면서 주가가 다 갔단 말이죠. 그럼 이제 모멘텀으로 전반적인 영상 콘텐츠의 섹터 반등이지 않습니까? 예. 이때 그럼 잘 올라타셨어요. 그러면 조금 짧게 치고 빠졌어야 되는데 매매를 할 거면 왜냐하면 이제 A스토리를 그러면 이제 모멘텀이 끝났다고 지금 봐야 되겠죠. 이제 식상해졌다는 겁니다. 시장의 투자자가 낙폭으로 갈 때 더 이상 여기 부각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면 기대를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수익 중이시잖아요. 네. A스토리 실적이 좋을 것이냐. 2분기 때는 실적이 괜찮았거든요. 과연 의구심이 좀 있죠. 그나마 향후에 남아있는 모멘텀이 이제 여기서 제작했던 영화들이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킹덤 1, 2 그리고 이제 10월에 지금 이제 출시가 되는 지리산. 그렇죠. 이게 이제 핫 테마인데 그거에 대한 주가는 저는 선반영되었다고 보는 쪽이거든요. 워낙에 기대는 일찌감치 먼저 컸죠. 있었으니까. 대작이니까. 예. 작년부터 이게 모멘텀을 탔었어요. 맞아요. 지리산이. 그러면 지금은 좀 지지부진하죠. 이걸로도. 10월에 이제 첫 선을 보인다고 하는데 뭐 수급 동태는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예. 어느 정도 눌림목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급등락으로 연출이 된다 이거죠. 저는 모르겠습니다. 보유 의견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절은 명확하게 좀 채우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나는 매매는 하고 싶고 빠르게 수익은 창출하고 싶은데 예. 손절은 싫다.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렇죠. 네, 이거는 우리 이통부터 시청자분들 알아야 되는 게 주식시장의 본질을 완전 부정하는 거거든요.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. 네, 주식에. 각오를 하셔야죠. 하이리스크 하이리턴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손절가는 뭐 간단한 것 같습니다. 한 33,500원 정도 손절을 채우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지금 38,000원대 진입을 하셨으니까 약 한 10, 한 5% 정도 될 것 같고. 그러면 기대 수익률도 한 15%에서 20%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래서 시청자님 좀 아쉬운 게 이 주가가 보니까 48,500원까지 갔었어요. 굉장히 빨리 갔어요. 그러면 계산해 보면 20% 넘게 수익이 예. 나셨는데 그것도 단기간이잖아요. 네, 단기간에 정리를 안 하고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매매보다는 투자로 좀 가야 되고 내년에도 성장 산업 중에서 좋을 것들 아니면 가치주 중에서 주가가 싸면서도 가는 종목들 정해져 있거든요. 뭐 건설, 건자재, 위드 코로나, 몇몇 기타 화학 제품들 그리고 이제 친환경 파트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결국은 이제 빠르게 가려다 보니까 호흡이 좀 막히시는 거죠. 저는 제가 봤을 때 내일도 좀 빠질 것 같거든요. 예. 일단 한번 정리를 좀 하시고 내일 5%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단기 매매니까 내일 정도 뭐 좀 올드하지만 38,000원 정도 지지가 좀 된다면 그때 다시 내가 한번 뭐 베팅을 한번 해보겠다. 단기 단타는 주식의
제가 봤을 땐 투자는 아니에요. 예. 그냥 기술일 뿐이고 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시 한국 시장이 그러하니 예. 저는 뭐 장기 투자만 답이고 단기 단타는 답이 아니다.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솔직히 뭐 정말 집 팔고 차 팔아가지고 다 주식 내가 확신이 있지만 계속 해야 돼. 장기 투자해가지고 내가 2, 3년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못 간다. 그럼 망하는 거거든요. 그것 또한. 그래서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금 25%니까 절반 정도, 한 12% 정도는 비중 퇴수를 좀 하시고 예. 38,0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굳이 하시고 싶다면 그때 다시 추가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. 저는 추가 매수도 좀 반대 의견입니다.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멘텀이 좀 식상하다. 그래서 반등 목표권 리바운드를 좀 정해드리겠습니다. 반등 목표 리바운드 때 좀 빠져나온 전략. 리바운드 목표가는 42,000원 정도가 적정할 것 같고요. 한 10% 정도. 손절가는 33,500원 정도를 드리고 싶어서 좀 더 타이트하게 35,000원으로 손절가를 종가 기준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A스토리 살펴드렸는데 오늘 급락이 나왔죠. 내일장에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일단은 비중을 내일장에서 절반 정도는 확 줄여 놓으시고요. 38,000원 매수하신 가격이죠. 그 가격대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잘 관찰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위아래 가격대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래 손절 가격은 35,000원 정도로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고 위로 만약에 방향이 솟구치게 된다면 그래도 42,000원 정도까지만 보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A스토리 살펴드렸습니다.